그날 아침 남편이 말했다. 여보, 오늘 낚시 좀 다녀올게. 낚시요? 갑자기요? 응, 친구들이랑 약속 잡았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남편은 낚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결혼 30년 동안 낚시를 간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은 새로 산 듯한 낚시복을 입고 있었다. 언제 그런 옷 샀어요? 아, 어제 샀어. 친구가 추천해줘서. 남편은 대답하면서도 아내의 눈을 피했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서려는 순간 향수 냄새가 났다. 낚시 가는데 향수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힌 후 그 냄새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상했다. 뭔가 심상치 않았다. 그리고 아내는 그날 처음으로 차 키를 집어들었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잠시 화면을 2번 눌러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나는 남편과 결혼 30년째를 맡고 있었다. 남편 이름은 정수, 58살이었다. 중견기업 과장으로 내년이면 정년퇴직이었다. 우리 부부는 평범했다. 크게 싸우지도 크게 사랑하지도 않았다. 그냥 익숙한 사이였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다. 큰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작은 아들은 대학원생으로 자취 중이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다. 남편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고 나는 파트타임으로 마트 계산대 일을 했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들었다. 주말에는 각자 시간을 보냈다. 남편은 집에서 쉬고 나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집안일을 했다.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다. 매달 적금을 붓고 지출을 줄이고 통장을 확인했다. 남편 퇴직금 예상액은 5천만 원이었다. 거기에 적금 3천만 원, 보험 만기 2천만 원을 합치면 1억이었다. 넉넉하진 않지만 둘이서 검소하게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식탁에 앉아 통장을 확인했다. 이번 달은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갔고, 얼마 남았는지. 남편도 나도 서로의 통장을 알고 있었다. 숨기는 게 없었다. 여보, 내년이면 퇴직이네요. 내가 말하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1년 남았어. 걱정돼요? 글쎄, 조금은. 근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했다. 어떻게든 되겠지. 나는 그 말을 믿었다. 3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하지만 2달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외출이 잦아졌다. 여보, 오늘 저녁 약속 있어. 누구랑요? 회사 동기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다. 남자들끼리 술 한잔 하는 거겠거니 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일주일에 2번씩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주말에도 나갔다. 여보,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 토요일에요? 응, 오랜만에 보는 친구야. 어디서 만나는데요? 강남 쪽. 언제 와요? 저녁쯤? 남편은 서둘러 나갔다. 이상했다. 남편은 원래 주말에 집 밖을 잘 안 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토요일마다 약속이 있었다. 한 번은 물어봤다. 요즘 약속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퇴직 앞두니까 친구들이 자주 보자고 해서. 그래요? 응. 남편은 그렇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도 더 묻지 않았다. 괜히 물었다가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는 더 이상했다. 남편이 옷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다. 이 셔츠 괜찮아? 아니면 이게 나아? 남편이 물었다. 둘 다 괜찮은데요. 남편은 결국 새 셔츠를 꺼내 입었다. 작년에 산 건데 한 번도 안 입은 옷이었다. 그리고 머리에 왁스까지 발랐다. 남편이 왁스를 바르는 건 처음 봤다.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 그냥 친구 만나는데 왜 이렇게 차려입어요? 아,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서.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뭔가 이상했다. 남편의 행동이, 말투가, 표정이.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저 내 기분 탓이겠거니 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다. 여보, 오늘 낚시 좀 다녀올게. 남편이 갑자기 말했다. 낚시요? 응, 친구들이랑 약속 잡았어. 나는 깜짝 놀랐다. 남편은 낚시를 싫어했다. 지루하다고, 시간 낭비라고 했다. 결혼 30년 동안 낚시를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언제부터 낚시 좋아했어요? 아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어디 가는데요? 청평 쪽. 몇 시에 와요? 저녁쯤? 아니면 좀 늦을 수도.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낚시복을 꺼내 입었다. 그 옷은 처음 보는 거였다. 그 옷 언제 샀어요? 어제 샀어. 친구가 추천해줘서. 남편은 대답하면서 거울을 봤다. 그리고 서랍을 열더니 향수를 꺼냈다. 목 뒤에 뿌리고 손목에도 뿌렸다.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낚시 가는데 향수를 왜 뿌려요? 아, 그냥 습관적으로. 남편은 서둘러 현관으로 갔다. 낚시 도구는요? 아, 친구가 빌려준대. 그럼 미끼는요? 거기서 사면 돼. 남편은 빈손으로 나갔다. 나는 현관에 서서 남편을 배웅했다. 창문 너머로 남편이 차에 타는 게 보였다. 차 트렁크를 열어보지도 않았다. 낚시 도구가 있는지 확인도 안 했다. 차가 출발했다. 나는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다.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 냄새를 맡으며 확신했다. 남편은 낚시를 가지 않는다. 그럼 어디를 가는 걸까? 바람? 아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럼 뭐지? 문득 떠오른 게 있었다. 돈. 최근 남편이 통장 얘기를 피했다.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던 통장 점검이 석 달째 미뤄지고 있었다. 여보, 이번 달 적금 확인할까요? 내가 물으면 남편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다음에 하자. 요즘 바빠서. 바쁘긴 뭐가 바빠. 퇴직 앞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잦아진 외출, 새로 산 옷, 향수, 그리고 오늘의 거짓말. 나는 차 키를 집어들었다.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 하는 일이었다. 손이 떨렸다. 차 시동을 걸었다. 남편 차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청평 방향은 알고 있었다. 고속도로를 타면 됐다. 나는 고속도로 진입로로 향했다. 톨게이트를 통과했다. 청평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다. 남편 차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차가 너무 많았다. 20분쯤 지났을까? 앞에 남편 차가 보였다. 나는 몇 대 뒤에서 따라갔다. 남편 차는 청평 방향으로 계속 갔다. 하지만 청평 나들목에서 빠지지 않았다. 그대로 고속도로를 달렸다. 이상했다. 청평 가는 거 아니었나? 남편 차는 춘천 방향으로 계속 갔다. 30분을 더 갔다. 그리고 춘천 나들목에서 빠져나갔다. 나도 따라 나갔다. 남편 차는 시내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 카페 앞에 멈췄다.
나는 멀찍이 차를 세웠다. 남편이 차에서 내렸다. 낚시복을 입은 채로 남편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차에서 내려 카페 쪽으로 걸어갔다. 창문 너머로 남편이 보였다. 그리고 남편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보였다. 남자였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 두 사람은 서류를 보며 뭔가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나를 보지 못했다. 서류에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남편 뒤로 다가갔다. 그리고 남편 어깨를 톡 쳤다. 여보. 남편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여보, 너 왜 여기? 낚시는요? 청평은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장 입은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아, 부인이시군요. 나는 남편만 쳐다봤다. 설명해요. 지금 당장.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다. 투자 상품 안내서, 수익률 연 18%, 최소 투자금 3천만 원. 내 손이 떨렸다. 이게 뭐예요? 여보, 일단 밖에서 얘기하자. 싫어요. 여기서 얘기해요. 나는 그 남자를 노려봤다. 당신은 누구예요? 저는 투자 상담사 김민수라고 합니다. 투자 상담사? 여기가 무슨 회사예요? 저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됐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이 속는 것 같은데 당장 그만두세요. 부인, 오해하셨어요. 저희는 정식으로. 정식이면 왜 이런 후미진 카페에서 만나요? 제대로 된 회사면 사무실 있겠죠? 그 남자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나는 서류를 남편 앞에 던졌다. 가요. 당장. 여보. 말 안 해요. 차 타요. 나는 먼저 카페를 나왔다. 남편이 황급히 따라왔다. 주차장에서 남편이 말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요. 차 타요. 내 차요. 당신 차요? 내 차 타. 남편은 조수석에 탔다. 나는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다. 대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낚시는 어디 갔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춘천까지 낚시하러 와요? 낚시대도 없이요?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설명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남편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나 불안했어. 뭐가요? 퇴직금이요. 퇴직금이 왜요? 5천만 원으로 우리가 노후를 살 수 있을까? 남편 목소리가 떨렸다. 적금이랑 보험 합쳐봤자 1억이야. 1억으로 20년을 산다고? 한 달에 40만 원씩? 그게 가능해? 그래서요? 그래서 돈을 불려야겠다고 생각했어. 은행 이자는 4%야. 너무 적어. 그래서 투자 상품을 알아봤어. 언제부터요? 석 달 전부터. 나는 숨이 막혔다. 석 달 동안 나한테 숨기고 혼자 알아본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확인했어요? 사기꾼 아니야. 친구 소개야. 친구요? 무슨 친구요? 회사 동기 박 과장. 그 친구도 여기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그 친구도 당한 거예요. 아니면 당신을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고. 아니야, 나 통장 내역 봤어. 진짜 돈 들어왔더라. 그게 미끼예요. 처음엔 돈 주는 척 하다가 나중엔 다 가져가는 게 사기 수법이라고요. 남편은 말이 없었다. 그리고 지난 석 달 동안 만난 친구들도 다 거짓말이에요? 응. 미안해. 몇 번이나 거짓말한 거예요? 10번 넘게. 나는 기가 막혔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그런 말을 믿어요? 연 18%요?
은행 이자가 4%인데 그래도 가능할 리가 없어요. 그게 가능하면 은행은 왜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향하는 3시간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나는 생각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나는 남편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남편의 불안, 남편의 두려움, 남편의 거짓말.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집에 도착했다. 남편은 먼저 내렸다. 나는 차 안에 잠시 더 앉아 있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제대로 얘기 좀 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퇴직 설명회 갔었어. 2달 전에. 그때 계산기 두드려 봤어. 퇴직금 5천만 원, 적금 3천만 원, 보험 2천만 원. 합쳐서 1억. 20년 살면 한 달에 40만 원이야. 여기서 관리비, 병원비, 경조사비 빼면 한 달에 실제로 쓸 돈은 20만 원도 안 돼. 남편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살아, 그 돈으로. 아들은 대학원생이고 딸은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 우리가 도와줘야지. 손 벌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불안했어. 밤에 잠도 안 왔어. 남편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박 과장이 소개해줬어. 돈 벌 수 있는 곳 있다고. 안전하고 수익률 좋다고. 나는 믿고 싶었어. 우리 노후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미안해. 나는 한참 남편을 바라봤다. 그렇게 불안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죠. 말 못했어. 괜히 말하면 너까지 불안해질까봐. 그게 문제예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고. 우리는 부부잖아요. 같이 고민해야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모든 통장을 꺼내놨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다시 계산했다. 퇴직금 5천만 원, 적금 3천만 원, 보험 2천만 원, 내 파트타임 월급 100만 원. 합치면 1억하고 매달 100만 원. 우리는 표를 만들었다. 한 달 생활비 200만 원으로 맞추기.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았다. 집도 있고 빚도 없으니까. 아이들한테는 손 벌리지 말자. 우리끼리 사는 거야. 남편이 말했다. 네, 우리끼리 살아요. 그리고 약속해요. 뭔데? 앞으로 돈 문제는 꼭 같이 상의해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다음 날 남편이 박 과장한테 전화했다. 나는 옆에서 들었다. 형, 나 그거 안 할래. 왜? 좋은 기회인데. 아니야. 내 아내가 반대해. 에이, 형수님 설득해. 안 돼. 미안해. 남편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를 봤다. 괜찮아요? 내가 물었다. 응,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일주일 후 박 과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형,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그 투자회사 사기였어. 내가 넣은 돈 3천만 원 다 날아갔어.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경찰 조사받고 있어. 회사는 이미 사라졌어. 미안해, 형. 형한테도 권했는데. 박 과장 목소리가 떨렸다. 전화를 끊은 후 남편은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여보, 내가 불렀다. 고마워. 뭐가요? 내가 막아줘서. 안 그랬으면 우리 노후 자금 다 날아갔을 거야. 나는 남편 손을 잡았다. 앞으로 조심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다. 통장은 항상 투명하게 공개했고 어디를 가든 정확히 말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앉아서 가계부를 확인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남편은 퇴직했고 퇴직금을 받았다. 우리는 그 돈으로 정기예금을 들었다. 4% 이자였지만 안전했다. 나는 파트타임을 계속했고 남편은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다.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끼리 사는 데는 충분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다. 여보, 후회 안 해? 뭐려? 나랑 결혼한 거. 돈도 별로 없고. 나는 웃었다. 돈은 적어도 거짓말은 없잖아요. 남편도 웃었다. 우리는 손을 마주 잡았다. 돈이 많진 않았지만 서로에게 솔직한 노후. 그게 우리에겐 가장 소중한 거였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차 키를 집어들었을까요? 노후 자금 여러분은 서로에게 얼마나 솔직하신가요? 더 재미있는 사연을 원하신다면 화면을 2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